안녕하십니까. 자, 상상력의 새로운 기술 감정을 공유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상상력 이야기하는데 왜 감정을 이야기할까 의문이 많이 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물에 내 감정이 이입되든가 아니면 어떤 대상에 내 이 감정이 이입되는 순간 그 대상의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이입은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어느 날 제가 이발을 하러 갔는데요, 자주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미용실 아가씨가 바뀌었습니다. 의자에 턱 앉아서 그 목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나서 그 아가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저는 그 미용실을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 했던 얘기가 아버님이었을까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네요. 아버님 소리 듣고 다닌다고. 감정이입을 해야 되죠. 상대와 고객과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니까 단골 고객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그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노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 노인이 입원을 했는데 효자인 아들이 병원에 있는 간호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간호사님께 따로 보수를 챙겨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님 참 좀 잘 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간호사는 아들에게 보수도 받고 그리고 더 잘 대해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항상 세밀하게 이 노인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노인이 침대에 이렇게 입원해서 앉아 있는데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간호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서 옆 침실에 있는 베개를 하나 가져와서 이 노인 옆구리에 이렇게 턱 채웠습니다. 이제 노인이 이쪽으로 못 기울죠. 이렇게 있는데 다시 이번에는 노인의 몸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이번에 또 다른 베개를 가져와서 이쪽 옆구리에 이렇게 턱 채웠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었죠. 어디도 못 넘어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와서 끈을 가지고 와서 침대에다가 이 상태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묶어 있는데 그때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좀 잘해주라고 돈까지 더 줬는데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병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병원이 잘 못해줍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무너무 잘해줘. 그런데 방귀를 못 뀌게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귀 뀌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봐서 묶어놨다라는 거죠.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친절을 굉장히 베풀었지만 그러나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침팬지 연구가로 유명한 제인 구달 잘 아시죠? 이 제인 구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입을 하면 침팬지의 태도나 작은 변화를 나타내는 아주 작은 신호를 잘 감지하게 된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내가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기업 입장에서 고객에게 어떻게 감정이입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랜드가 예전에 퓨마 한국 총판을 맡아서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이랜드가 처음에 퓨마를 맡아서 했는데 퓨마 매출이 좋지 않았어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랜드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정말 싼 제품일까? 이랜드는 자기네 정신에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 중저가 제품을 보급하겠다라고 해서 퓨마 가격도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한 거지요. 과연 고객이 싼 제품을 원할까? 그래서 정말 이런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가격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몇만 원대 신발이 10만 원대 신발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퓨마는 대박이 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평균 퓨마 매장 평균 월 매출이 1억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은 비싼 돈 주고도 그 브랜드를 사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욕구를 알려면 고객의 감정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헨리 포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타인의 관점을 잘 포착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재능,
바로 그것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봐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상상력은 내 눈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복사기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그 감정으로 공유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제 큰아들은 연극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 스스로 극중의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극중의 인물이 행동하는 것처럼 네가 스스로 연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물처럼 행동하고 그 인물처럼 생각해봐라 라고 저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사물의 비밀에는 복사기가 말을 합니다. 복사기가 생각을 합니다. 그 복사기는 자기 복사기에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복사해서 읽어냅니다. 그와 같습니다. 감정의 공유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공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가 전라도 아주 높은 산에서 한 달간 있다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걸어서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리산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리산에서 왜 걸어서 여기까지 와요? 전유성 씨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보고 싶어서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40분 만에 왔다고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네가 보고 싶어서 지리산에서부터 15박 16일을 걸어서 왔다라는 게 더 감동적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제가 적용해 봤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제품을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신문에 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돈도 없었기 때문에 광고로 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경제신문에 중소기업란에 이만하게 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국경제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정의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제신문사에서 찾아가서 담당 기자를 찾았습니다. 마침 기자가 없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담당 기자 올 때까지 이곳에서 앉아서 제가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거기서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1시간 반 만에 올지 5시간 후에 올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 있다가 그 기자가 왔습니다. 그 기자가 왔을 때 제가 첫 마디로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자님 만나러 1시간 반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기자는 감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만났지만 그 기자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다렸다네. 그때 그 미안함을 포착하고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제품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30분만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때 30분을 듣고 그 다음날 그 기자는 저희 회사에 취재를 나왔습니다. 취재를 나오고 제 예상하고 똑같이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란에 이만하게 기사를 써줬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갔던 기사가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제 감정을 공유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여러분도 사랑과 사물과 심지어 여러분의 꿈같이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